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하고 그 한국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사료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중요한 것들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책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이제 사료 해설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뭐 전부 다 제가 다 수업을 할 거는 아니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시험에 꼭 나오겠다 하는 것들만 뽑아서 엄선을 해서 제가 같이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사료 1번 4페이지에 나오죠. 4페이지에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자, 다들 뭐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역사 뭐 책에서 자주 단군 할아버지 또는 단군 왕검 이렇게 해서 많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이제 많은 숨어져 있는 내용을 저희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건국 이야기를 보면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그러면 어느 책에 등장을 할까요? 라는 것부터 먼저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자, 제일 첫 번째, 이 고조선의 건국 역사가 기록된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 하면 뭐니 해도 삼국유사입니다. 건국 이야기가 기록된 책. 자, 건국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삼국유사. 자, 삼국유사는 일현 스님이 쓰셨어요. 그죠? 일현 스님은 어느 시대 때 사셨던 분이시냐? 바로 고려 충렬왕입니다. 충렬왕 7년째 계셨던 분이시고, 충렬왕의 그 시기 때 그 고조선과 관련된 각종 건국 이야기가 이 책에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바로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입니다. 제왕운기 이승휴. 이승휴는 역시 고려 충렬왕입니다. 고려 충렬왕인데 시대가 13년이죠. 고려 충렬왕 13년. 자, 삼국유사는 최초 기록.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최초로 기록된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동국통감이에요. 동국통감. 서거정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세 번째 동국통감. 서거정. 조선 성종입니다. 근데 이 동국통감이 왜 중요하냐 하면,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플러스 우리가 교과서에서 항상 배우는 거 있죠. 고조선은 BC 2333년에 건국되더라. 그 BC 2333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 동국통감에.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학교 교과서에 고조선의 건국이 BC 2333년에 건국되었다라고 표기가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동국여지승남입니다. 동국여지승남. 역시 조선 성종 때이고, 이분은 노사신이라는 분이 쓰셨죠. 여기에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다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국 이야기에 이제 그 사료 안에 숨어져 있는 숨은 뜻을 찾자면, 저희 그 둘째 줄에 보면 환희는 아들의 뜻을 알고 천부인 세계를 주워 내려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한마디로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이 뭐죠? 선민사상. 신이, 하늘에 있는 신이, 즉 환웅이 땅세상에 있는 특정한 민족을 보살펴준다. 이게 바로 선민사상이죠. 그래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선민사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밑에 보면 그는 우사를 거느리고, 자, 요 세 개가 바로 비바람 구름의 신이죠. 그래서 이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비구름 바람의 신을 환웅이를 통해서 내려보내서 그 땅세상에 있는 민족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농경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그런 집단이더라.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한웅에 무리가 내려와서 보니까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동굴에 있었는데 나중에 호랑이는 인간이 되지 못하고 곰만 호랑이가 됐다라는 건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은 한웅과 결합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곰을 숭배하는 부족은 한웅과 결합을 했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바로 동물 신앙,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을 뭐라 그럽니까?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 고조선의 건국 역사에서는 토테미즘이 등장을 해요. 더불어서 어떤 그 원시 신앙이 있냐면 토테미즘 말고도 애니미즘이 있죠. 애니미즘. 그리고 샤머니즘도 있어요. 샤머니즘. 애니미즘 같은 경우에는 everybody, 모든 것에 정령이 있다. 그래서 정령 신앙입니다. 제일 많이 믿는 것 중에서 대표되는 게 바로 태양과 하늘과 그리고 물이죠. 그러니까 태양에도 신이 있고 물도 신이 있고 하물며 지나가는 돌도 신이 있다라는 거, 뭔가 정령이 깃들어 있다라는 게 바로 애니미즘이에요. 모든 것에 정령이 있다. 토테미즘은 동물이라든지 특정 동물이라든지 식물입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은 머니, 돈, 그죠? 그래서 이 머니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무속인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샤머니즘은 무속신앙, 요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건국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토테미즘 사상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농경을 중시했기 때문에 농경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농경이라는 거는 바로 벼농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벼농사가 청동기 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우리의 역사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얘기를 하자면 벼농사라는 것은 예전에 신석기 때 밭농사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식량이, 농사를 짓긴 했지만 여전히 배가 고픈 사회. 하지만 벼농사는 식량이 굉장히 많이,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 늘어났을 것이고,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잉여 생산물은 먹고 나서 남는 거죠. 먹고 나서 남는 게 생기다 보니까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만큼. 그래서 네가 한 만큼은 네가 가지고 가고 내가 한 만큼은 내가 가지고 가자. 이게 바로 사유재산이죠. 사유재산. 그래서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로 변천한 거고요. 사유재산이 있다 보면 많이 가진 사람과 작게 가진 사람,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빈부격차. 그리고 빈부격차가 생기다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이 지배 계급이 되고요. 작게 가진 사람이 피지배 계급이 되는 계급이라는 게 발생을 할 것이고, 계급이 발생을 하다 보면 지배계층이 피지배인들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고 지배계층에 우두머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우두머리가 그 주변 지역을 정복을 하고 다스리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나라가 건국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 고조선이라는 환웅의 아들, 환웅과 웅녀의 아들이었던 당군왕검이 바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민사상에다가 농경 중시, 그리고 토테미즘이 있었으며, 또 더불어 사유재산과 계급 발생, 빈부격차까지 이런 사회를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료 1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사료 2번을 보면 이렇게 건국된 고조선에는 법이 있다라는 거죠. 강력한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고조선에는 8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조법은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이게 존재를 해서 알려진 건 아니고, 그 중국에 반고라는 분이 계신데, 이 반고가 한서지리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안에 우리의 이웃나라 고조선에 이러이러한 법이 전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서지리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고조선의 8조법을 배워보자면, 자, 고조선의 8조법. 자, 첫 번째. 고조선의 8조법, 남아있는 것 중에서, 남아있는 거는 총 8조법인데 남아있는 거는 3개밖에 없죠. 그죠? 그 첫 번째 걸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한마디로
네가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이지 마라가 되는 거죠. 생명 존중입니다. 생명 존중.